보이지 않는 날개, 적의 레이더망을 유유히 뚫고 들어가 심장부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는 것. 이것은 현대 공군력을 가진 모든 국가의 꿈이자 가장 강력한 공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스텔스라고 부릅니다. 아마 군사무기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이 최첨단 스텔스 폭격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딱 3곳뿐입니다. 세계 최강 미국, 무섭게 추격하는 중국, 그리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러시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이 세 나라의 기술력이 전부 똑같을까요? 이름만 스텔스라고 다 같은 스텔스가 아닙니다. 특히 최근 러시아가 보여준 행보를 보면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던 최신의 전투기 수호이 57, 수 57을 기억하십니까? 세계 최강 랩터의 라이벌이라며 호언장담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어땠습니까? 서방 전문가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건 5세대 스텔스기가 아니다. 스텔스 흉내만 낸 기체다. 이런 굴욕적인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실전 배치도 제대로 못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러시아가 이번에는 더 큰 도박을 걸었습니다. 전투기도 제대로 못 만들면서 그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전략 폭격기에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이름하여 PAKDA 팍다. 러시아 국방부는 자신만만합니다. 이 녀석이 미국의 B-스피릿, 심지어 최신형 B-21 레이더까지 압도할 거라고 말이죠. 과연 그럴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덩치만 큰 종이 호랑이에 불과할까요? 오늘 우리는 러시아가 꽁꽁 숨기고 싶어하는 이 거대한 날개의 진짜 속사정을 낱낱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조차 은근히 비웃고 있다는 러시아의 야심작. 그 실체를 지금부터 껍질 벗기듯 하나하나 벗겨보겠습니다. 먼저 이 녀석의 생김새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러시아가 공개한 PAKDA의 디자인을 처음 딱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아마 10중 8구는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맞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녀석은 미국의 B-스피릿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꼬리 날개가 없고 동체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날개처럼 생긴 이른바 전익기 형태입니다.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물리학적으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 데에는 이 가오리 같은 모양이 정답이니까요. 튀어나온 꼬리 날개도 없고 각진 모서리도 없으니 전파를 반사할 구석이 없습니다. 미국의 B-스피릿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 거대한 덩치가 레이더 화면에는 고작 작은 새 한 마리 혹은 골프공 크기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도 바로 이걸 노린 겁니다. 미국이 정답을 보여줬으니 우리도 따라가자. 전략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러시아의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과거 냉전 시대 소련의 폭격기들은 무조건 속도였습니다. 적의 미사일보다 더 빨리 날아서 도망치면 된다는 단순 무식하지만 확실한 철학이 있었죠. 그래서 투폴레프 같은 괴물들이 탄생했고 초음속으로 하늘을 찢으며 날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번 PAKDA는 다릅니다. 속도를 포기했습니다. 초음속이 아닌 소리보다 느린 아음속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술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바로 열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음속을 돌파하려면 엔진을 미친 듯이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요즘 대공 미사일들은 눈이 달렸습니다. 적외선 센서로 엔진의 열기를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아무리 모양을 스텔스처럼 만들어도 엔진에서 불꽃을 뿜어대면 깜깜한 밤에 횃불 들고 뛰어다니는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눈물을 머금고 속도를 버린 겁니다. 느리게 가더라도 들키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죠. 여기까지는 논리적입니다. 아주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설계도가 아니라 현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스텔스 기술의 진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모양, 도료,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술력의 차이는 바로 마감에서 나옵니다. 비행기 표면에 아주 미세한 틈, 나사 구멍 하나, 철판과 철판이 만나는 그 얇은 이음새. 레이더 전파는 물과 같아서 그 작은 틈새를 파고들어 반사됩니다. 미국의 B나 F-22를 가까이서 보신 적 있습니까? 표면이 마치 유리알처럼 매끄럽습니다. 이음새를 특수 재료로 완벽하게 메우고 단차를 1mm도 허용하지 않는 그야말로 변태적인 수준의 정밀함입니다. 이건 단순히 설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초공업기술,
정밀 가공 능력, 그리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야 가능한 영역입니다. 자, 이제 러시아를 봅시다. 러시아 무기들, 솔직히 말해서 튼튼하고 강력합니다. 인정합니다. 남자의 무기 같죠. 투박하고 거칠고 진흙탕에서도 작동합니다. 하지만 섬세함과는 거리가 뗍니다. 수-57을 공개했을 때 서방 전문가들이 경악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동체에 박힌 나사못 자국이 그대로 보였고 패널 사이의 틈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벌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틈새는 레이더에게는 대문이나 다름없습니다.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소리치는 꼴이죠. 전투기 한 대도 저렇게 마감을 못하는데 과연 축구장 반만한 크기의 거대한 폭격기를, 그 수많은 이음새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과거 미국의 F-117 스텔스기가 세르비아에서 격추되었던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최첨단 스텔스기도 아주 작은 실수, 예를 들어 폭탄창을 열 때 잠깐 생기는 틈, 기체 표면의 아주 작은 손상만으로도 구식 미사일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기술자들도 바보는 아닙니다.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완벽한 스텔스를 포기했는지도 모릅니다. 미국처럼 완벽하게 숨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러시아 특유의 교활하고도 무시무시한 전략이 등장합니다. 바로 절대 안전한 방어막, 일명 버블 전략입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의 기고문을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굳이 적진 깊숙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라는 겁니다. 미국의 비인은 적의 머리 위까지 날아가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침투형 암살자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PAKDA를 다르게 쓰려고 합니다. 자신의 영토, 즉 러시아의 촘촘한 방공망 우산 아래에서 안전하게 비행하면서 수천 킬로미터 밖의 적을 타격하는 날아다니는 미사일 발사대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미국도 아직 완벽하게 막아내지 못하는 비장의 무기가 들려 있습니다.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과 사거리가 무려 5,000km에 달하는 순항 미사일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스크바 상공에서 쏘면 대서양 한복판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이 있는데 굳이 위험하게 적진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러시아가 노리는 비대칭 전력입니다. 기체 자체의 스텔스 성능이 미국보다 떨어지는 것을 압도적인 사거리의 미사일로 메꾸겠다는 계산인 것이죠. 하지만 과연 이 전략이 말처럼 쉬울까요?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정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떠나 러시아라는 국가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와 맞닿아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략은 겉보기엔 그럴싸합니다. 우리는 스텔스 성능이 좀 부족해도 미사일 사거리가 기니까 괜찮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나는 주먹이 느리니까 대신 아주 긴 막대기를 들고 싸우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그 막대기가 무시무시하긴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러시아가 가진 진짜 비장의 무기를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입니다. 마하10 소리보다 10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눈 깜빡할 사이에 도달하는 속도죠. 러시아는 이 킨잘 미사일을 PAKDA의 내부 무장창에 탑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기존의 방공 시스템, 심지어 미국의 자랑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조차도 마하5가 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게다가 이 미사일은 핵탄두를 실을 수 있습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보다 30배나 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악마가 요격 불가능한 속도로 날아오는 겁니다. 러시아의 셈법은 이렇습니다. PAKDA가 B처럼 은밀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안전한 우리 영공에서 킨잘을 쏘고 도망가면 미국 항모 전단이든 뭐든 다 박살낼 수 있다.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누구입니까? 바로 미국입니다. 러시아가 1980년대 기술을 개량해서 끙끙거리고 있을 때 미국은 이미 차원을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겨우 B를 흉내낸 PAKDA의 모형을 만지작거릴 때 미국은 이미 B를 박물관으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B-21 레이더라는 진짜 괴물을 내놓았습니다. B-21 레이더. 미국 국방부가 이것은 단순한 폭격기가 아니다라고 선언한 기체입니다. 이 녀석은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수십 대의 무인 드론을 거느리고 다니며 인공지능이 스스로 전장을 분석하고 타격합니다. 러시아의 레이더가 PAKDA를 발견하기도 전에 B-21은 이미 러시아의 방공망을 해킹하고 무력화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격차입니다. 러시아는
더 큰 폭탄, 더 빠른 미사일이라는 구시대적인 힘의 논리에 집착하고 있지만 미국은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쩌면 멀리 있는 러시아의 PAKDA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바로 우리 턱 밑에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 역시 H-20이라는 스텔스 폭격기를 거의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기술을 카피하고 미국의 디자인을 훔쳐서 만든 이 혼종이 곧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서해 건너편에서 이륙한 스텔스 폭격기가 쥐도 새도 모르게 한반도 상공에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러시아의 PAKDA, 중국의 H-20. 이들은 단순히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동북아시아의 하늘, 바로 우리 머리 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PAKDA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전문가들이 이 비행기를 보며 가장 회의적으로 보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술? 미사일? 아닙니다. 바로 돈입니다. 스텔스 폭격기는 돈 먹는 하마입니다. 개발비만 수십조 원, 기체 한 대 가격이 1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경제 상황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고는 바닥났고 서방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첨단 반도체 부품 하나 구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자동차 에어백 센서도 없어서 중국산을 몰래 들여오는 처지에 최첨단 스텔스 폭격기에 들어갈 그 수많은 센서와 반도체는 도대체 어디서 구한다는 말입니까? 러시아 국방부는 2027년에 PAKDA를 양산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군사 전문가는 코웃음을 칩니다. 2027년, 2037년이 되어도 힘들 것이다. 그저 설계 도면 위에 그려진 그리고 선전 영상 속에만 존재하는 가상의 공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PAKDA. 분명 위협적인 무기는 맞습니다. B를 닮은 외형에 막을 수 없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품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그것은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라기보다는 쇠락해가는 제국의 마지막 자존심이 만들어낸 거대한 허세에 가까워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허세를 보고 비웃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러시아가 지금은 휘청거리고 있지만 그들은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바로 옆에는 그 기술을 흡수해서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이 있습니다. 남의 나라 전쟁 무기 이야기를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평화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뼈저리게 명확합니다. 스스로 지킬 힘이 없으면 그 어떤 조약도 약속도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힘차게 하늘을 날아올랐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패입니다. 하지만 주변 강대국들이 스텔스기를 앞세워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 영공을 우리 손으로 지킬 수 있는 독자적인 힘을 갖추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이 살벌한 신냉전 시대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러시아의 PAKDA가 진짜 괴물이 되어 나타날지 아니면 영원히 경납고 속의 모형으로 남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늘을 지배하려는 강대국들의 욕망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러시아의 야심작 PAKDA,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위협이 될까요? 아니면 그저 종이 호랑이일까요? 그리고 우리 한국군은 이에 맞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